자, 초음과학습지 도전과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44페이지 1번입니다. 함수 fx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a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함수가 지금 3차 함수고 증가한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x를 찾는 게 아니라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값하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y는 x의 교점을 봐야겠죠. 그럼 이 교점의 개수가 이 주어진 방정식의 근개수로 얘기할까요? 방정식에 주어진 근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3분의 x제곱 넘겨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이 a가 될 것이고 우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상황을 좀 볼게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얘를 잠시 제가 gx, fx 나와도 안 되겠구나. f랑 좀 써있죠. hx로 잡고 갈게요. 그럼 특수한 함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값 하나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일단 2차의 계수가 없기 때문에 변곡점 x좌표가 0인 거고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감소, 그리고 증가, 그리고 감소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그랬을 때 가운데 변곡점의 x좌표가 0인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만나는 이 라인과 다시 만나는 게 루트 3이기 때문에 비율관계상 1대 루트 3이죠. 그래서 극대값은 x가 1인 거고 극소값이 x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결국 두 개에서 만나려면 a라고 하는 것은 극소값이든지 아니면 a의 값이 극대값이 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극소값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얘가 플러스 3분의 1, 뒤에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0일 때 0 나와요. 그럼 대칭성 때문에 연두색의 값은 1의 값 대입하지 않더라도 얘가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와 3분의 2니까 둘 곱해보면 이렇게 쓸게요. a의 곱이죠. a 값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4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44페이지 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의 값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고 x가 0보다 클 때는 1차 함수예요. 얘가 지금 5,0의 값이 x 절편이 1차 함수인데 a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y축이 있다면 x축의 위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왼쪽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위로 블록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극대 꼭지점 x좌표죠. 여기가 1인 거고 그 다음 y의 값 좀 찾고 갈까요? 이렇게 잡아서 y 절편의 값인데 이 절편의 값은 실제로 0의 값을 대입한 거니까 0 대입해보면 얘가 2가 나오죠. 얘가 y는 2다. 이렇게 설정이 좀 되겠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는 채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는 채워져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y축의 오른쪽을 그릴 건데 저 그래프는 a의 값이 양수였기 때문에 y 절편이 음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x축을 이렇게 잡을까요? 여기가 x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주어진 그래프는 반드시 불연속일 수밖에 없고요. 이 아래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잡고 할게요.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형태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포인트 여기서 현재 5인 거죠.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최고차의 수가 있는 3차 함수 gx에 대해서 fk랑 gk가 서로 같아지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의 값이 마이너스 2랑 0과 1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함수는 이 fx와 gx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2랑 0과 2에서 만납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보게 되면 일단 0의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의 x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1,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마이너스 2죠.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이 왼쪽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가 또 2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5라면 뭐 2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 세 개의 점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여야 돼요.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그리고 감소,
하다가 내려오면서 밑에서 뚫을 수가 없죠. 뚫고 내려가면 다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프는 이 여기서 접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시겠나요? 그래서 이 왼쪽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접하는 이 포인트가 현재 2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식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포인트. 이 노란 색깔 포인트를 적당히 제가 x가 b라고 적어볼까요? x 값은 b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일단 차함수로 gx를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gx라고 하는 식은 밑에 쓸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현재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고 b에서 만납니다. 그럼 주어진 값은 x 플러스 2에다가 뒤에 x 그리고 x 마이너스 b라고 쓰고 뒤에 y 값이 플러스 2니까 이만큼 더해서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우리 b만 찾으면 되는데 결국 a의 값도 구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식이 일단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좀 이용할 거냐 라고 하면 여기 요 포인트 보이시죠? 이 포인트는 실제로 우리가 2의 값을 대입한 거니까 실제 좌표는 2, 2의 값을 대입하면 3a가 나오죠. 마이너스 3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된 건 g 옆에 쓸게요. 첫 번째로는 g2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a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직선 자체가 x는 2일 때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a예요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밑에 쓸게요. G' 이라고 하는 게 A다. 이런 식도 하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식 두 개가 나왔죠? 두 식을 연립하면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G'E도 찾아야 되니까 GX 미분 한번 해볼게요. G' X라고 하는 값은 앞에 거 미분 X의 X-B 뒤에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 X 플러스 2의 X-B 그 다음 세 번째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2의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2의 값을 대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함수에 2의 값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시면 얘가 4가 되고 2가 되죠. 그럼 주어진 값은 8배 2-b죠. 2-b의 플러스 2의 값이 마이너스 3a다.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8b가 되네요. 마이너스 3a가 넘어다 칠게요. 그럼 3a에 마이너스 8b 뒤에는 16에 2니까 18이죠. 넘어갈까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밑에 있는 미분값에 2의 값 넣은 거니까 2 한번 넣어봅시다. 2배의 2-b죠. 다 풀어줄게요 그냥. 일단 한번 쓰고 갈까요? 2배의 2-b 한번 쓰고 풉시다. 헷갈리니까요. 플러스 4배 뒤에는 2-b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값 넣으면 8이죠. 얘가 지금 현재 a다. 그냥 계산해도 괜찮은데 2-b를 묶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지울까요? 하나 지우고 너의 값을 6으로 바꿀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따라서 값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b 보이죠? 넘어갈게요. a 플러스 6b라고 하는 값은 12죠? 8이 있네요. 20이죠.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해라 이런 말이니까 그냥 밑에 거 세배합시다. 세배하시면 3a 플러스 18b 라고 하는 게 60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 연두색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노란색 식을 뺄까요? 그러면 주어진 값이 28이 16이죠. 26b인가요? 그럼 그 값은 60에서 18만큼 더하는 거니까 78이 되죠. 그럼 따라서 b가 3이구나. 이렇게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b가 3이면 3의 값을 위에 집어넣을까요? 얘가 24 나오죠? 넘어가면 6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a가 2가 되죠. a가 2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쓸게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gx라고 하는 값은 그냥 x 먼저 쓸게요. x 곱하기 x 플러스 2에 b가 3이었죠. x 마 3 뒤에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a의 값이 2였기 때문에 구하고 싶은 건 g4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4의 값 대입해 보시면 4 곱하기 6 곱하기 1이죠. 뒤에 플러스 2니까 전체 값은 24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45페이지 1번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f4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가해 조건은 이제 극한 조건이니까 극한 조건 그냥 해석할게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f 제로죠? 0이라고 하는 게 3이다.
이거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형태가 미분계수죠. 그럼 따라서 미분계수 형태에 따라서 f 프라임 제로가 0이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차 함수고 최고차 계수 1짜리니까 현재 우리가 모르는 건 2차 계수랑 1차 계수 상수항을 모르는데 1차 계수랑 상수항을 줬죠? 그럼 2차 계수 빼고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에 대한 조건에서 함수 fx라고 하는 식은 x 세제곱에 뒤에는 플러스 잠시가 네모로 써도 괜찮을까 이거? 왜 이렇게 쓰고 있냐면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2차 계수 x제곱 그 다음 뒤에는 지금 1차 계수가 0이죠? 상수가 3이니까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기 2개 때문에 x제곱이 묶여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3차 함수는 x는 0에서 접하는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관계를 쓰면 좀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칸을 비율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식을 좀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a 같은 걸 넣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함수 한번 써봅시다.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의 모양인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0의 위치가 접하는 건 알겠어요? 0의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양수였다. 아니죠? 음수였다 칠까요? 음수였다. 라고 하면 주어진 그래프는 어쩔 수 없이 x축이 이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어지면서 여기서 죄송해요. 이게 지금 축이 아닙니다. 얘가 0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게 지금 3a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0 대입하면 3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y는 3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밑에 있는 나 조건에서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계수가 2개인데 지금 얘는 3보다 아래에 있는 쪽이 상수함수 긋게 되면 하나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이럴 수는 없구나. 그럼 따라서 두 번째, a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요. 주어진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란색 표현할게요. 0이 먼저 만나고 3a가 나중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구나. 그리고 다시 만나는 곳 얘가 3a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노란 색깔은 y는 3인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또 두 개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극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얘가 y는 마이너스 1. 그렇다면 현재 우리한테 제시한 건 극대와 극소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의 차이 공식이 있죠. 너의 값은 4 곱하기 최고차항 절대값 1이죠. 곱하기 한 칸이 a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가 a의 세제곱 그 값이 4구나.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fx의 식이 끝났죠. 그렇다면 얘가 3이었기 때문에 차함수 쓸게요. fx라고 하는 식은 x제곱에 x 마 3의 전체 제곱에 뒤에 플러스 3인가요? 그럼 이 상태가 되는 거고 구하고 싶은 게 f4였죠? 그럼 f4라고 하는 값은 여기 제곱 아닙니다. x마 3이에요. 그냥 4의 값 대입하시면 얘가 16에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19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죠. 4번이에요. 4번이 아니죠. 46페이지 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두 3차 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저렇게 써있대요. 그럼 뭐 3차 함수니까 인수가 좀 6개 나온다는 말은 인수를 3개씩 가져갔나 보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gx의 최고차항계수 3이고요.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여기서 이 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g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그런데 gx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그럼 미분 가능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때의 도함수가 0인 거죠. 그럼 g' 2의 값이 0이다. 자, 그러면 gx의 값은 도함수를 걸었음에도 2의 값을 넣었을 때 x-가 인수가 되려면 x-2가 두 개가 생겨서 너의 값이 한 번 미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x-가 남아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gx는 일단 반드시 x-의 제곱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러면 gx가 가능한 것은 최고차항 3이었으니까요. 3의 왼쪽 거 하나 들고 와서 x-1 곱하기 x-의 제곱의 형태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에서 만나요? 2에서 접하죠? 그럼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하면서 먼저 뚫고 나중에 만나죠? 나중에 접하는 거. 그래서 극소가 지금 현재 x가 2일 때구나. 이 상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2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극대값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2가 극소니까 안 돼요. 이건 안 되겠네.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gx라고 하는 식을요. 오른쪽 걸 가지고 와라. 그럼 너는 3배 x-2의 전체의 제곱에 x-3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모양이 생기는 거고 x축이 이 위에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포인트가 얘가 2고 얘가 3인 거죠. 그렇다면 2에서 극대가 된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두 함수를 곱해서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인 계수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 x-1을 두 개 다 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 x-3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f'0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두 개 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식으로는 우리가 f'0라고 하는 것은 1차의 계수죠. 1차의 계수니까 고1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전개한다. 전개해서 1차의 계수를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럼 너의 값은 3분의 1에 x-1 곱하기 x-1 곱하기 x-3이잖아요. 그러면 전개했을 때는 뒤에 있는 이 상수들이 중요한 거죠. 이 뒤에 있는 상수들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1차의 계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0라고 하는 값은 앞에 계수는 그대로 3분의 1이 있을 것이고 둘이 곱하면 1이죠. 1 더하기 둘이 곱하면 3이죠. 3 더하기 둘이 곱하면 3이죠. 3이다. 그럼 따라서 3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도함수를 구할 건가요? 그렇다면 함수식이 좀 특별하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건 1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1이죠. 얘가 3입니다. 그럼 비율관계상 주어진 그래프의 극소라고 하는 값은 얘가 2대1 비율이죠. 그럼 3으로 나누면 3분의 2니까요. 3분의 2만큼 뺄까요? 그러면 3분의 9니까 이거 3분의 7 나오겠죠? 3분의 7. 그럼 따라서 f'(x는) 최고차항이 3분의 1짜리였으니까 3분의 1째 3 더하면 1 나오죠? 그럼 너는 x-1에 곱하기 x-3분의 7이 되겠구나. 도함수 0 되는 거 찾은 거예요. 0 되는 거. 그냥 바로 인수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0라고 하는 값은 두 값의 곱이어서 3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통 이 위에 걸 갖다 쓰는데 밑에 것도 상황에 따라서 구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두 분수의 값 두 위아래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46페이지 3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주어진 fx는 0의 실근은 알파와 베타 뿐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주어진 fx가 x축과 일단 현재 두 개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두 개에서 만나면 극대에서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극소가 x축과 만날 수도 있는데 극소가 마이너스 4라고 제시했으니까 극소가 x축과 만나는 건 제외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내용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극대가 현재 x축일 수밖에 없고요. 극소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극소가 마이너스 4다.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포인트 얘가 알파인 거고 뚫리는 포인트 얘가 베타인 거죠. 그럼 우리 뭘 알고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극값 그리고 변곡점이 하나 있죠. 이 변곡점에 따라서 각각이 1대 1대 1이다 또는 뭐 1대 2나 2대 1 같은 것도 써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세 칸 간의 간격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간격 차이를 제가 K라고 둘게요. 그렇다면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 공식 있죠. 차이 공식은 4 곱하기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1이죠. 곱하기 한 칸의 길이 세제곱이니까 K의 세제곱. 그럼 그 값이 4가 되므로 따라서
한 칸의 길이가 1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 건 여기 있는 베타라고 하는 건 알파에서 3만큼 더한 식이구나. 일단 여기까지는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구해볼까요? 기억번 F 프라임 알파가 0이냐? 알파의 접선 기울기 0 맞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번인데 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3이니? 알파 플러스 3 맞죠? 니은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디귿번에서는 F0가 16이래요. 제로가 어디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여기 베타보다 큰 쪽이 있나 봐요. 알파, 베타 둘 다 음수겠죠. 그럼 제곱해 더한 게 18이냐? 물어봤으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디귿번에서는 우선은 함수식을 좀 잡아낼게요. 잡아내시면 fx라고 하는 값은 문자로 그냥 바꿔 쓸게요. x-알파의 제곱에 x-알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서 f0 0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주어진 값이 알파 제곱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그 값 자체가 현재 18입니다. 그럼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죄송해요. 18은 저 값이고 얘가 16이에요. 16. 다시 한번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넘기는 거죠. 넘겨주시면 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3알파 제곱 뒤에가 마이너스 16은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조립제법 써야 되나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1, 3, 0, 마이너스 16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값이 커야겠죠? 한 마이너스 4 정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4 내리면 1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4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곱하면 4가 되고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죠? 여기가 플러스 4 맞죠? 너가 죄송해요. 마이너스 16이 넘어온 거였죠? 얘가 플러스였습니다. 죄송해요. 얘가 플러스 다시 여기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더하시면 0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잠시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그럼 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선 근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근은 마이너스 4 요거 하나뿐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파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베타는 3만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16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전체 값이 17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이 얘가 18로 나왔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그럼 따라서 기역과 니은이 정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46페이지 4번이에요. 요거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세근의 합이거든요. 이 3차 함수 또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항상 변곡점의 x좌표의 3배다. 요거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려요. 그래서 요거 잠깐 적어낼게요. 그래서 얘가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일 때 라고 쓸까요? 요거일 때 fx는 0의 세근 합이 있죠? 이 값은 항상 일치합니다. 얘는 변곡점 점의 x 좌표 이 값의 3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시 여기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변곡점, 3차 함수의 변곡점은 도함수의 축이에요. 도함수의 축.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 fx 한번 잠깐 미분해 보시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게 3a x 제곱에 플러스 2bx 플러스 c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먼저 계산 갑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축이 뭐냐? 그럼 너의 축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럼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근의 합이 얼마냐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럼 우리가 변곡점 x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b였기 때문에 실제 너를 딱 3배 하시면 서로 같아지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편하게 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풀 때는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3차 함수 fx가 다음 것 만족한대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가조건에서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그리고 나조건에서는 도함수에서 마3하고 3이 나왔는데 중요한 게 3차 함수잖아요. 그럼 3차 함수가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 3차 도함수는 2차 함수고 3차 함수의 도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결국 좌우가 대칭적이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3과 3의 값이 중앙의 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너에선 도함수의 축이 0인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나조건은 주어진 함수의 변곡점의 x 좌표가 너가 0이에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극대가 먼저 나왔죠? 그럼 극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3차 함수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증가, 그리고 감소, 다시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x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리고 변곡점 x좌표 이 좌표가 현재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기억번 도함수 f'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얘가 지금 축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축을 찍고 이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0에서 최소값 되는 게 맞죠. 실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변곡접선이라 이야기하는데 변곡접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요. 변곡접선이 항상 접선의 기호의 가장 작은 값이 돼요. 그래서 최소값 갖는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럼 미음번에서는 방정식 fx는 f2 얘가 서로는 수식을 갖냐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대칭성에 따라서 극소가 지금 현재 x가 2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2일 때 함수값을 그어버리면 두 개에서 만나는 게 맞죠. 니은번도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디귿번의 문제가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잘 그릴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려봅시다. 한 요 정도 이따 칠게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접선 이렇게 그었대요. 이렇게 그었을 때 주어진 값이 지금 현재 2, f2를 지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극소값을 지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난다고 치면 뒤가 는 어쩌고 1차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넘긴다고 해도요. 3차와 2차의 계수가 변하질 않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직선과 곡선이 나왔을 때 만나는 점에서 다른 건 변하겠지만 세근의 합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세근의 합은 변곡점 x좌표의 3배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두 색깔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세근은 마이너스 1이 2개죠. 접하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사실상 네모라고 쓸까 이걸 모르는 거니까 네모라고 했을 때 이 값이 변곡점의 x좌표 3배니까 0의 3배 하시면 0 나오겠죠. 너가 0이어야 한다. 그럼 따라서 이 네모는 반드시 2일 수밖에 없으니 너가 2, f를 지나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페이지가 좀 넘어가죠. 58페이지 1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는 0부터 x까지 ft dt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식을 그냥 보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상수에서 변수까지 가면 우선 상수를 맞춰볼 수 있죠. 그럼 그 값은 g0가 되고 얘가 0이구나. 이걸 하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당연히 양변을 미분해 보시면 g' x라고 하는 값이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도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최고차항계수가 1짜리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x제곱으로 시작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함수를 적분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적분해 보시면 gx라고 하는 값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고차항계수가 3분의 1짜리인 3차 함수입니다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보였다. 상수에서 변수까지 가는 함수가 보인다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적분한 함수가 gx구나 라고 생각해서 차수를 하나 높일 생각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9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4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얘가 3차 함수였죠? 최고차항계수 양수짜리?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만약에 극값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m 여기쯤 있다.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만약 이쯤 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4의 값은 여기 있으니까 최소값이 절대로 G사가 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 값이 일단 존재하는 케이스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버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는 범위를 제시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반드시 극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양 끝값이 아니면. 근데 우선은 1의 값은 지금 G4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끝값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지금 극소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의 값이 여기 어딘가 있나 봐요. 이렇게 1의 값을 잡고 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곳, 그곳에서 최소가 되는 게 4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4에서 그 값을 갖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절대값 gx의 값의 최소값이 절대값 g3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값을 걸었을 때는 무조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그 값이 아닌 다른 값이 최소다? 그럼 그 값이 0일 수밖에 없어요. 전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x축의 값이 이렇게 깔리나 보다. 그리고 3의 값, 이 왼쪽 보이시죠? 여기가 3이었으면 실제로 최소가 되는 게 맞죠? 상황이 되시나요? 내려왔다 쭉 가니까요. 최소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뭘 알고 있냐면 G0가 0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이 포인트가 0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근 빼곤 다 알고 있거든요. 이 하나의 근 때문에 우수함수 gx의 값을 써보시면 너는 3분의 1에 0에서 만나니까 x죠? 3 만나면 x-3이죠. 뒤에 근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근은 잠시 k라고 쓸까요? k가 없죠? 그럼 따라서 x-k여서 우리는 k만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안 쓴 게 뭐다? 4에서 그 값이다. 그럼 미분에서 4 대입하면 0 나오겠죠. 그럼 k도 나오는 거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g'x 미분값은 3분의 1에다가 첫 번째 거 미분해 보시면 x-3에 x-k가 되고, 뒤에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해 보시면 x에 x-k가 되고, 마지막 거 미분하시면 x에 x-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다 4의 값 집어넣을까요? 그럼 g'4라고 하는 값은 너는 3분의 1에 앞에가 1이죠. 그럼 4-k네요. 뒤에 플러스 여기 4 대입할까요? 그럼 4에다 4니까 16-4k인가요? 뒤에는 4 대입하면 이거 4죠? 플러스 4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가 지금 현재 0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따라서 3분의 1 필요 없죠? 그러면 값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5k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5k가 될 것이고, 상수의 값은 24네요. 너가 24다. 어머나 k가 좀 불편하죠? k가 5분의 24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찾고 싶었던 건 f9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갈게요. fx는 g'x죠. 도함수가 이런 거 알죠.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 9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너는 g'9랑 같기 때문에 9의 값 대입할게요. 그럼 얘가 3분의 1에다가 안에 9의 값 대입하시면 6 곱하기 k가 5분의 24였죠? 너가 5분의 49예요? 5분의 21이죠? 그러면 뒤에 곱하기 5분의 21에 뒤에는 플러스 다시 9 곱하기 같은 값 5분의 21에 뒤에 더하기 뒤에는 9 곱하기 6이죠. 9 곱하기 6이다. 이렇게. 그럼 3분의 1 먼저 선반영하면 너가 2 곱하기 한번 써드릴게요. 5분의 21 뒤에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21 뒤에 플러스 6, 3, 18이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냥 깡계산하지 마시고요. 5분의 10 묶을 수 있죠. 묶어내시면 5분의 21 곱하기 5에 플러스 18인 거니까 따라서 5의 값이 자동으로 지워져요. 그럼 21 더하기 18인 거니까 답은 39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64페이지 1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2x 플러스 6이래요. x가 y축 왼쪽은요. 그 다음에 x, y축 오른쪽이죠. 그 값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다. 여기에 주어진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와 q라고 하고, 상수 k에 대해서 직선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한대요. 현재 정확히 상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2차 함수니까 완전형 써볼까요?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완전 제곱식 써보시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7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꼭지점이 마이너스 1,7이고 1,7인데 그래프 폭이 같으니까 y축 대칭이죠, 좌우. 그런 상황이구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y축이 있다고 하면 왼쪽 그래프가 0 대입하면 6 나오죠. 6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2차 함수입니다. 그림 좀 못생겼네요. 근데 왼쪽도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이게 대칭적으로 안 보이면 이제 제 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했구나 정도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값 두 개가 똑같이 여기가 7인 겁니다. 7. 얘가 y는 7. 뭐 중요하지 않지만 왜 빨간색 썼을까? 이런 식으로. 얘가 6인 거죠. 조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비율을 좀 무시하면서 x축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x축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갈게요. 상황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또 x는 k를 줬죠. k가 어디냐? 4보다 큰 거래. 그럼 도대체 4가 어디 있는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니? 여기죠? 0보다 큰 거니까. 이거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일단 4의 값을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그래서 K라고 하는 게 지금 왜 그러고 이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만나는 포인트 보이시죠? 이 만나는 포인트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4의 값 넣어볼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8 플러스 6이면 뒤에가 14죠? 이게 음수인 거 보이세요? 이미 4의 값이 이 보라색이 넘기 때문에 4보다 큰 거면 K가 한 이쯤에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K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그랬을 때 지금 각각 이름 잘 붙여놓을게요. X축간 P와 Q였으니까 여기 왼쪽 얘가 P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라색 찍어놓은 거 얘가 Q죠. 그리고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 R 여기가 R이죠. 얘가 R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곡선 Y는 fx와 선분 PQ로 둘러싼 도의 넓이를 A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렇게 했죠. 지금 현재. 이 빗금 치고 있는 이 노란 색깔 파트 이 부분이 현재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fx랑 직선 x는 k, x는 k가 있어요. 선분 qr 둘러싸인 부분 요만큼이죠. 이 파란 색깔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현재 b인 거네요. 이렇게. 그럼 그랬을 때 문제는 a와 2b가 똑같은 거래요. a와 2b. 그러시면 잘 봐봐요. 제가 어차피 이거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파트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 값이 현재 2분의 1 a인 거죠. 그럼 a와 2b가 같으면 여기 있는 2분의 1 a랑 여기 있는 b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넓이수 같은 거니까 정적분을 해버리면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죠. 더하면 0 나오겠죠. 그렇다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밑에 있는 식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의 dx 이 값이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상황이 되시겠어요? 그럼 적분해 봅시다. 해보시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이죠. 플러스 6x 이 값이 0부터 k까지고 그게 0이다. 그럼 따라서 k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k 세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가 0이 되는데 어차피 k가 지금 양수인 거 보이시죠? k 하나씩 지울게요. 그냥 2개, 1개 지워진다. 마3 곱할게요. 그럼 k제곱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인가요? 너가 0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1, 1에 3, 6 그럼 밑에 마이너스 걸리죠? 그럼 따라서 구하고 싶었던 k라고 하는 건 6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64페이지 2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뭐냐면 그 넓이 공식 거의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거리 곱에 따른 넓이 공식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면 조금 편해져요. 그냥 적분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한다. 아마 뭐 축에 접하는 경우나 그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인 경우 그래서 x축과 둘러싼 도형의 넓이나 아니면 변곡점을 지날 때의 넓이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변곡점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면적이 다른 경우예요. 그럼 달랐을 때 이 파란색의 면적 보이시죠? 이 면적을 S1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얘가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의 S1의 면적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이 함수가 y는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S1의 값은 너는 6분의 절대값 a에 우선은 두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원래 보통은 4제곱인데 세제곱만 쓰시고 하나를 더 곱할 거거든요. 하나 뭐로 곱할 거냐면 여기서 보면 중점 보이시죠? 이 중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래서 이 중점으로부터 나머지 근 보이시죠? 이 근까지의 거리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값은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위에 있는 S1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 아래쪽 보이시죠? 이 아래쪽을 S2라고 할게요. 그럼 너의 S2의 값도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6분의 절대값 A에 두근차가 감마 마이너스 베타죠. 이 값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중점에서부터 나머지 근까지 거리예요. 그럼 따라서 얘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써보자. 그러시면 넓이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통해서 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는 t보다 작을 때는 fx 그냥 따라가고요.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가 바뀌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함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변수가 x입니다. 그럼 t는 상수죠. 그럼 x가 변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1차 함수 중요한 포인트는 기울기랑 그리고 지나는 점이 중요한데 표현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나는 포인트는 t, ft죠. ft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함수 모양이 되게 중요해 보이니까 그리고 인수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함수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주어진 함수는 여기다 그냥 세우는 게 낫겠죠? 그래프가 증가 그리고 감소 그리고 증가하게 되는데 주어진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게 0하고 6하고 9예요. 그래서 앞쪽은 조금 멀리 만나는 거고 뒤쪽은 조금 가깝게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 포인트가 0인 거고 가운데 포인트가 6인 거죠. 오른쪽이 9인데 이걸 왜 따로 안 썼냐면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t의 값이 0부터 6까지니까 9는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럼 내용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t가 뭔데를 모르니까 만약에 t가 이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t가 된다면 주어진 문제에서는 t보다 작을 땐 fx죠. 그래서 여기는 하얀색을 따라갈게. 따라가다가 t를 딱 만나면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파란색 점 보이죠? 파란색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얀색 따라가다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 함수가 우리가 보고 있는 gx입니다. 상황이 되시나요? 만약에 얘가 조금 더 t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가 좀 바뀌는 거지. 하얀색 따라가다가 연두색으로.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그랬을 때 여기 있는 y는 gx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인 t의 값이 점점 이렇게 오른쪽 옮겨지면 면적이 점점 커지죠. 괜찮나요?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더 면적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언제까지 커질 수 있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건데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상황. 그러니까 안 펴인 것 같죠? 이렇게 접하는 상황. 그 상황이 됐을 때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라색 그려볼까요? 또 보라색 이렇게 나타나면 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더 줄는 거 보이시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이 결국 얘가 최소값이지 않겠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러면 빨간 색깔 포인트가 이렇게 잡아보면 결국 이게 지금 접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찾아야 될 건 주어진 함수가 언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냐 이걸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 미분 한번 해볼까요?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됩니다. 전 그냥 미분할게요. f 프라임 x. 그러니까 너의 값은 9분의 1에다가 첫 번째 거 미분하시면 x 곱하기 이렇게 쓸까요?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9가 되고 뒤에 플러스 두 번째 거 미분하시면 x에다가 곱하기 x 마이너스 9죠. 세 번째 거 미분하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니 이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양변에 9를 곱할게요. 곱해보시면 x제곱, x제곱, x제곱 보이시나요? 그럼 주어진 값이 3x제곱에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5 1차 계수의 지금 x 얘가 마이너스 9x죠. 여기 마이너스 6x고 이걸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30x가 나오겠죠. 30x 상수의 값은 플러스 54 그 값이 마이너스 9네요. 그럼 마구를 먼저 갖고 올까요? 가지고 오시면 이 63이죠. 이게 63은 0이다. 3 나눌까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 보시면 11에 37 둘 다 마이너스 걸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부터 6 사이에요. 그럼 따라서 이 포인트가 지금 현재 3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면적이니까 이만큼 노란색 이만큼 면적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이게 삼각형 면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가 현재 증가 이렇게 증가함수 이렇게 안 그려져요. 그릴 만한 곳이 없죠. 다시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어차피 이거 좀 훼손된 거니까 여기 3, x가 3이에요. 그럼 f에도 똑같이 3의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래서 f3이라고 하는 값은 대입해 보시면 9분의 1에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에 곱하기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꾸시고 3, 3 지우면 얘가 6되죠. 이렇게 6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어진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실제로는 y는 마이너스 x 3 집어넣으면 6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9가 되죠. 지금 이렇게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x절편이 얘랑 딱 만나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만날 것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고 대충 뭐 그렇다 칩시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젠 이렇게 만나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9인 거죠. 이게. 9.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만나는 포인트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 지금 현재 3차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직선하고 3차로 하나 보이시나요? 그 상태에서 이만큼 면적이 보이실까요? 이 면적을 얘로 구하겠다 소리예요. 이 말로. 괜찮겠어요? 그래서 얘가 3이죠. 얘가 3. 그러면 이 왼쪽이 0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다시 만나는 걸 어떻게 찾아요? 그럼 얘는 제가 아까 전에 몇 번 문항이었었냐면 앞쪽에서 다시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46페이지 도전과제 4번에서 한번 그 fx 3차 방정식에 대한 근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과 3차 함수의 합은 직선과 3차 함수의 교점에서 그 세근의 합은 원래 함수의 세근의 합과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함수 보시면 실제로 0하고 6하고 9잖아요. 그럼 세근의 합이 0 더하기 6 더하기 9인 건데 이거랑 직선과 만나는 교점 0하고 3하고 모르는 거죠. 0 더하기 3 더하기 뭔지 모르겠는 거. 이 세 개를 더한 게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차와 2차의 계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의 값이 넘어가면 얘가 1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교점이 x값이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연두색깔 면적은 뭐냐라고 한다면 너의 값은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입니다. 그게 현재 9분의 1이죠. 옆에 쓸게요. 곱하기 9분의 1에 곱하기 두근의 차가 3이죠. 그럼 3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 중점 보이시나요? 이 중점이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점과 나머지 근 보이시죠? 10이라고 하는 근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2분의 24죠? 빼시면 2분의 21이죠? 그럼 뒤에 곱하기 2분의 21 이렇게 하시면 연두색 면적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파트 보이시나요? 이 보라색 파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보라 색깔 면적은 삼각형이죠, 이거? 밑변 길이 9고 아까 우리가 여기가 3,6을 찾아놨어요. 3,6 높이가 6짜리 삼각형.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27인가요? 그럼 뒤에 플러스 맞죠? 3, 9,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식을 좀 정리할게요. 정리해보시면 지우면 2가 되고 잘 구한 거 맞죠? 뭐 실수한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울게요. 너 두 개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주어진 값은 왼쪽의 값이 4분의 21이고 뒤에 플러스 뒤에가 4분의 4 곱하면 28 108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값이 4분의 129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적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그 시험 문제에 조금 적분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68페이지 1번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나왔던 도전과제인데 두 문제가 이제 남은 거죠. 여기 이제 속도와 거리 파트인데요. 문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조금 이제 계산하기가 좀 빡빡해서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 괜찮았어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68페이지 1번입니다. 자,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개의 점 P와 Q의 시각 t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그럼 그랬을 때 문제는 출발한 시각부터 두 개의 점 P와 Q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찾으래요. 그럼 언제 만나는지 찾아야겠죠? 그럼 찾아봅시다. 그럼 먼저 x, pt라고 해서 P에 대한 위치 함수입니다. v1t를 적분한 거죠. 그럼 주어진 값은 t 세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3t 제곱, 뒤에 마이너스 2t 요거인데 적분상수의 값은 초기 위치 처음에 원점 출발이죠. 초기 위치가 0이었기 때문에 상수 또한 0인 겁니다. 두 번째 xqt 지금 다 있을까요? xqt예요. xqt 요거는 이제 v2t를 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6t고 상수는 0인 거죠. 그래서 만난다 했기 때문에 둘이서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얘가 출발한 시각부터니까 출발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0일 땐 제외라서 둘이 t 하나씩 다 지우고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t 하나 지울까요? 그럼 내가 t 제곱에 마이너스 3t 즉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너의 값은 마이너스 t 플러스 6인 거니까 넘겨 써보시면 t 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다. 얘가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 1, 1에 2, 4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보고 있는 t의 값은 4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q가 움직인 거리거든요. 그럼 그냥 적분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양수함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 잠깐 그리고 갑시다.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그렇다면 너의 y좌표 6이죠. 이렇게 얘가 6입니다. 그럼 기울기 2짜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x축과 만나는 포인트가 지금 현재 3인가요? 그럼 내가 보고 지금 4까지니까 여기 4가 있을 거예요. 너무 좀 작게 그린 것 같은데 뭐 그냥 보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 연두색 면적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쓸까요? 흰색 면적의 합을 계산하세요. 이런 말이죠. 근데 두 삼각형 닮은 거 혹시 보이시나요? 밑변이 3대 1인 거? 그럼 넓이변이 1대 9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두색과 면적 구하시면 얘가 9예요. 그럼 1대 9니까 흰색 면적은 1이겠죠. 그럼 따라서 두 값을 더하는 거니까 전체 값은 10이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68페이지 2번입니다. 자, 두 개의 점 P와 Q의 시각 t는 0일 때 각각 점 A는 1에서 B는 8에서 출발을 한대요. 초기 위치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적분상수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두 개의 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각각 V1T랑 V2T인데 문제는 얘도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찾으래요. 그럼 일단 우리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함수를 봐야 되니까 거리 함수는 위치 함수의 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XP, 일단 먼저 XP를 찾아볼까요? XPT. P에 대한 위치 함수는 V1T를 적분한 거니까 T 세제곱에 뒤에는 플러스 2T 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7T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분 상수는 처음 위치예요. 1이죠. 그럼 뒤에 플러스 1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XQT 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XQT의 값은 처음 위치 8이었던 거 잘 보시고 이 V2T를 적분한 거죠. 그럼 너의 값은 그래서 T 제곱 플러스 4T에 뒤의 값은 플러스 8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P와 Q의 거리를 잡을까요? PQ. 거리 함수는 두 위치 함수의 차기 때문에 절대값 위에서 아래 거 뺄게요. 그럼 T 세제곱에 뒤에는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11T 뒤가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럼 절대값이니까 네가 4일 때가 처음이야? 마이너스 4일 때가 처음이야?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고 갈 건데 잘 보세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식을 이 문제가 조금 이게 원래 실제 이게 11번이라서 좀 쉬워야 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함 잠깐 F2를 잡을게요.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럼 FT라고 하는 그래프는요. 너의 값은 3T 제곱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11이에요. 너무나 열받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잠시 T의 값 찾아봅시다. 그럼 너는 T의 값이 뭐냐? 그럼 우리 짝수원식에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M 34 나오죠. 그럼 T의 값을 보시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예요. 뭐가? FT에 대한 극값의 X값, 극대가 음수 쪽이고 극대가 양수 쪽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어차피 시간은 음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FT 그래프 보시면 0 대입하시면 마칠 나오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7에서 출발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값 하나가 양수인 거 보이시죠? 그럼 그래프는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을 푼다 치면 실제로 FT에 플러스 마이너스 4인 것을 보는 거니까 마칠에서는 당연히 처음으로 되는 것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얘가 y는 마이너스 4고 비율 조금 무시할게요. 이 위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얘가 y는 플러스 4라고 한다면 최초로 만나는 곳은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4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t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구해보시면 내가 찾고 싶은 건 t 세제곱에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11t 뒤에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인 곳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가 2양됐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결국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사. 그러면 얘도 인수분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 해보시면 조립제법 쓸게요.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다가 3 정도면 될까요? 3을 넣어보시면 1이고 3이고 참고로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양수값인 거 보이시죠? 여기다 음수 같은 거 대입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럼 얘가 4고 곱하시면 12가 되고 1이고 3이다. 그럼 0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는 t-3 곱하기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은 0이다. 얘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t의 값을 구해보시면 t라고 하는 값은 3이거나 근데 보통 3에서 그냥 끝나겠죠. 뒤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써봅시다. 그럼 t의 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면 3이죠 이게. 그럼 보시면 루트 3이 2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때문에 이거 다 음수 나오죠. 내가 만나는 곳은 음수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수 쪽이죠. 그럼 t는 당연히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 또 열심히 했죠. 그리고 보니까 또 뭐 하래요 이제? q가 p였으면 좋았을 텐데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죠. 그래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2차 함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13에 17에 위에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또 세 번째 또 열받는 포인트죠.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는데 x축과 두 개에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상태에서 왼쪽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오른쪽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1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현재 y축의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왼쪽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가보세요 라는 말이니까 0부터 1까지는 음수, 1부터 3까지 양수 붙여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주어진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주어진 함수가 3t제곱에 잘 안 보입니다, 지금. 플러스 4t 마이너스 7, 플러스 4t 마이너스 7 너의 dt인 거고 뒤에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의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의 dt.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냐면 32가 나오게 돼요. 그럼 따라서 답은 3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전과제 해설이었습니다.